지금부터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시험 대비 프로그래밍 코드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시와 같이 총 7문제를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연과 같이 연산자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증감 연산자인데요. 먼저 보시면 x는 5, y는 0, z는 0으로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 여기 옆에 표를 그려보았는데요. 처음 값인 5, 0, 0을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y는 x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플러스가 뒤에 나오면 일단 기존 x값으로 계산하고 이후에 x에 별도로 1을 더해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y는 기존 x값인 5가 되고요. x는 추후에 1을 더한 6이 됩니다. 다음 줄을 보시면 z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가 앞에 나오면 우선 x값에서 1을 빼고 그 값을 z에 대입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x는 기존 값 6에서 1을 뺀 5가 되고요. z는 이 x값을 대입한 5가 됩니다. 마지막 줄을 보시면 연산을 다 한 후에 x, y, z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기 표 마지막에 있는 5, 5, 5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막연산자, if else문을 활용한 자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인부터 보시게 되면은 int a는 1, b는 2, c는 3, d는 4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정수형 변수 a, b, c, d를 선언 후 각각 1, 2, 3, 4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라인을 보시게 되면 정수형 변수 mx, mn을 선언하고 있고 이제 다섯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이 라인부터가 이제 사막연산자 관련된 코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x의 값을 묻고 있는데요. 이 사막연산자를 해석하게 보게 되면은 a가 b보다 작다면 b, a가 b보다 크다면 a를 반환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a는 1, b는 2라고 했기 때문에 1은 2보다 작죠. 이에 따라서 이제 콜론의 왼쪽에 있는 b를 반환하게 됩니다. b의 값은 2이므로 mx는 2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라인을 보게 되시면 if mx가 1일 경우 일곱 번째 라인을 실행하고 else 1이 아닐 경우 10번째 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mx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이므로 if문의 명령문이 아닌 else문의 명령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else문의 명령문을 보시게 되면은 mn은 b가 mx보다 작다면 d를, 크다면 c를 반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는 2가 되고 mx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게 됩니다. 2는 2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콜론의 오른쪽 값인 c를 반환하게 되고 c는 3이기 때문에 mn의 값은 3이 되게 됩니다. 12번째 라인을 보게 되시면 system.out.println mn의 값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mn의 값이 3이기 때문에 3을 출력하게 되고 정답은 3이 되게 됩니다. 문제 10번은 이제 증감 연산자와 while문이 혼합된 문제입니다. 먼저 보시면 x는 1, y는 6이라고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다음에는 while문이 나오고 조건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 빨간 글씨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에서는 0이 아닌 모든 걸 참, 즉 1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0 또는 1이 아니면 애초에 실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y-는 현재 y값으로 일단 진행을 한다는 말이죠. 지금 y는 6입니다. 애초에 0 또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식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기 4개 중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4번입니다.
이게 만약에 C 언어랑 개념이 섞였다면 헷갈리셨겠죠. 그래서 개념을 보시고 만약에 이게 C 언어였으면 어떻게 진행됐을까를 한번 직접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11번입니다. 증감 연산자, if else문, do while문 이 세 개가 짬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정수형 변수 CNT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 while문이 있는데요. while문과 달리 이 조건식을 일단 무시하고 한번 일단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단 do,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CNT++는 후위 연산자죠. C에 1을 더합니다. CNT는 기존에 0이었으니 1을 더하면 1이 됩니다. 한 번 진행을 했으니 이 조건식으로 갑니다. CNT가 0보다 작을 때 이 반복문을 진행하라는데 이미 CNT는 1로 1이 0보다 작진 않죠. 따라서 불만족으로 이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if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CNT가 1이라면 1을 더하고 만약에 1이 아니라면 3을 더해라 라는 조건문이 나옵니다. 현재 CNT는 1이죠. 따라서 여기로 들어가서 더하기 1을 해줍니다. 더하기 1을 한 2가 되고요. 여기는 이미 위에를 만족했으니 패스를 합니다. 마지막에서는 CNT 마지막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입니다. 네, 다음으로 while문을 활용한 반복문, 배열이 사용된 자바 문제입니다. 문제 12. 다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인부터 보게 되시면 int, arr 대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수형 배열 arr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배열을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라인 int, i는 0, 정수형 변수 i를 선언 후 0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라인 arr은 new int 대괄호 10 대괄호 닫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선언했던 정수형 배열 arr의 저장 공간을 10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라인 arr 제로는 0. arr의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에 0값을 저장하고 일곱 번째 라인 arr 1 equal 1. arr의 첫 번째 인덱스에 1을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라인부터 반복문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while은 i가 8 미만일 경우, 조건식이 i가 8 미만이라고 했으므로 i가 7까지 증가할 때까지 반복하게 되는 반복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루프 동안 수행할 명령문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arr i 플러스 2는 arr i 플러스 1 플러스 arr i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오른쪽에 설명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i의 i 값이 0이라고 했으므로 이제 첫 번째 루프를 보게 되시면 i 플러스 2, i 플러스 1, i라고 했으므로 각각 대입하게 되면 arr의 arr 2는 arr 1 더하기 arr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array 배열의 두 번째 인덱스를 첫 번째 인덱스와 세 번째 인덱스를 두 번째 인덱스와 첫 번째 인덱스의 합의 값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값은 이제 1이 되게 되고 두 번째 루프의 경우에는 이제 1 더하기 1이 되므로 2가 되게 되고 이를 7번 반복하게 됩니다. 7번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배열의 마지막 아홉 번째 인덱스와 아홉 번째 인덱스 값을 묻게 되는데 그 값은 이제 여덟 번째 인덱스와 일곱 번째 인덱스의 값 합으로 되고 이는 각각 21과 13으로 34가 되게 됩니다. 열 번째 라인을 보게 되시면은 이제 i 증감 연산자를 통해서 i의 값을 변화를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8번 이제 i가 0부터 i가 7이 될 때까지 8번 이제 반복 수행하게 되고 마지막 배열의 값인 34까지 구하게 됩니다. 12번째 라인을 보게 되시면 이제 system.out.println arr의 9 이제 인덱스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 값을 묻고 있으므로 이제 답은 34가 되게 됩니다. 네, 다음번 마찬가지로 이제 포문을 사용한 반복문, 배열, 클래스 좀 이것저것 섞여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의 결과를 묻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퍼블릭 클래스 RARR과 스태틱 INT, MARR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라인을 보게 되시면 이는 이제 RARR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제 정수형 배열을 반환하는 MARR이라는 이제 메서드를 선언한다는 의미인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긴 코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메인을 찾으셔야 하는데 여덟 번째 라인을 보게 되시면 이제 public static void main 이제 메인 여기가 이제 최초로 이제 실행되게 될 코드라고 보게 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첫 번째 라인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문제가 길어질 경우 메인을 찾아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덟 번째 라인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메인 함수가 되게 되고 이제 아홉 번째 라인 int iarr 배가로 이는 정수형 배열 iarr을 선언한다는 의미고 iarr equal marr 소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marr이라는 메서드 반환값을 iarr에 대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marr이 무엇인지 이제 위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 라인인 static int marr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marr이라는 메서드가 어떤 것을 반환하는지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인 int temp equal new int 4 그러면 이제 temp라는 이름의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고 그것의 길이를 이제 인덱스의 숫자가 이제 4가 되는 배열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라인 포문을 활용한 반복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o int i equal 0 i는 이제 temp.length 이하일 경우 i++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해석해 드리게 되면은 이제 i의 값은 0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i가 temp.length 이제 템프의 길이 미만일 경우 이제 명령문을 수행하게 되고 명령문을 수행하고 이제 한 번의 루프가 끝나게 되면 i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킨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length는 의미 그대로 템프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4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4를 대입해서 생각해 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명령문을 보게 되시면 temp i equal i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템프의 i번째 인덱스에 i 값을 넣으라는 의미이고 이는 이제 설명에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왔는데 이제 템프 0는 0, 템프 1은 1, 템프 2는 2, 템프 3는 3 인덱스 값을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연산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라인을 보게 되시면 이제 return temp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생성한 템프라는 이름의 배열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marr을 수행해서 이제 템프라는 배열이 반환되었습니다. 이렇게 반환된 템프를 이제 iarr이라는 정수형 배열에 초기화하게 되고 11번째 줄을 보게 되시면 이제 포문을 수행해서 12번째 줄로 이제 출력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1번째 라인은 이제 네 번째 라인과 같은 의미로 이제 IARR의 길이만큼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력 형식을 보게 되시면은 IARR의 인덱스 값을 i번째 인덱스 값을 출력하고 한 칸 띄는 공백을 포함해서 출력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되시면 이제 0, i가 0일 때는 0, i가 1일 때는 1, i가 2일 때는 2, 3일 때는 3으로 이제 0, 1, 2, 3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번은 이제 포문과 if, else문, 클래스를 사용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코드가 길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시면 이제 첫 번째 라인부터 14번째 라인까지 확인해 보게 되시면 이제 메인이라는 부분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가 길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을 먼저 확인하시고
넘어가는 게 코드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번 라인을 보게 되시면 이제 15번째 줄에 메인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15번째 줄부터 수행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번째 줄 메인으로 와서 16번째 줄 차 C는 이제 AB, DD, ABC C라는 이름의 문자형 배열을 선언한 후 ABDD, ABC로 초기화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7번째 라인 RS는 C, RSC, 그리고 18번째 라인 PCAC, 문자형 배열 C를 활용해서 RS와 PCA를 수행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RS를 먼저 보고 올 텐데요. 이제 2번째 라인부터 9번째 라인까지가 RS, 10번째 라인부터 14번째 라인까지가 PC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인 이제 RS부터 보게 되면은 static void RS 차 A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RS라는 이름의 메소드 함수에서는 그 문자형 배열을 받아와서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포문을 이용한 반복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int i = 0, i가 a의 길이 2i 미만일 경우 명령문을 수행하게 되고, 한번 루프를 돌고 i 값을 증가시켜라. 여기서 수행할 명령문은 if, else를 활용한 이제 다중 조건문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되시면은 이제 네 번째 라인 if a의 i번째 인덱스 값이 b일 경우 c,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라인을 해석하게 되면은 받아온 배열의 인덱스 값이 b일 경우 c로 교체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라인과 일곱 번째 라인을 보게 되시면 else if i 콜 a.length-1, 즉 배열의 마지막 값일 경우 a의 i번째 인덱스를 i-1번째 인덱스로 변환해라는 의미입니다. else ai 콜 여덟 번째 라인을 보게 되시면 이제 if문과 else if문을 모두 만족하지 않을 때, 즉 인덱스 값이 b가 아니고 마지막 값이 아닐 경우에는 i 플러스 1번째 인덱스로 변환하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통해 가지고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A를 보게 되시면은 포문을 통한 이제 프린트문을 프린트문, 즉 출력을 하기 위한 이제 함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i의 길이만큼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 받아온 배열을 전부 출력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보게 되시면은 옆에 있는 코드는 제가 의미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 회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차로 가게 되면은 이제 A의 첫 번째 인덱스 값은 A이므로 이제 else if문 아니죠, else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이제 다음번 인덱스 값을 받아오라고 했으므로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이제 B 값을 받아오게 돼서 A의 첫 번째 인덱스는 B가 되게 되고, 2회차에서는 A의 1번 인덱스 B일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if문에 해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B 값은 C로 교환하라고 했으니 A의 1번 인덱스는 이제 C가 되게 되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회차의 경우에는 이제 D이므로 이제 else문에 해당하게 됩니다. 4회차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D이므로 else문에 해당하고, 5회차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else문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회차일 경우에는 이제 B이므로 이제 B는 C로 교체해달라고 했고, 일곱 번째 회차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전번 이제 인덱스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배열이 A, B, D, D, A, B, C였던 배열이 B, C, D, A, B, C, C 이러한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PCA 수행은 이제 배열의 값을 전부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PCA를 수행하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BCD, AB, CC 이러한 형태의 문자열이 출력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자바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파이썬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